해외에서 살다가 남편의 폭력으로 저는 한국에 왔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한국에 오지 않고 갑자기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합의가 안 된다면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폭력 증거로는 목을 졸랐던 손톱 흉터 사진과 찢었던 옷까지 정도입니다. 본인은 계속 과실이 없다 말하고 있는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남편과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이유에서든 뭐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뭐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최 변호사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이혼 사유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폭력이 어느 정도 심각했다라고 하고 뭐 지속적이었다라고 한다. 그리고 또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아마 이 방송에다가 이런 상담을 요청하셨던 걸 보면 이분들은 한국 분들인데 외국에 거주하고 계신 그런 것 걸로 같아요.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소재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이게 피고가 외국에 있으면은 이게 일반적인 송달이 아니라 뭐 해외 특별 송달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송달이 이루어지는데 당연히 일반 송달과는 달리 네. 이제 그 기간은 좀 더 오래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두 분이 국내에 있는 이혼 소송보다 일반적으로 뭐 2배 내지 3배 정도 소송이 길어진다고는 하는데 아마 소송을 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더 걸릴 네, 뿐이다. 알겠습니다. 자, 배우자의 폭력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겠죠.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증거 자료가 사실 전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의 폭력을 입증하는 데는 좀 부족하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입증의 정도는 네. 이제 법관으로 하여금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네. 심증을 갖추게 해당하는 증거면 되는데 어떤 증거가 확신을 하게 하는 증거냐 아니면 어떤 증거는 부족하냐 네. 이건 이제 법관의 이제 심증 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뭐 어떤 사건에서 어떤 주장을 했을 때 입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 처분 문서라든지 계약서 같은 그런 문서가 있으면 좋겠고 예. 이런 이제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제일 중요한 건 신체에 있는 상처 부위가 제일 유력한 증거가 되겠죠. 직접 예. 증거가. 물론 그 사람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네. 그런 증거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곧바로 병원에 가셔서 받은 진단서 같은 것들, 치료가 얼마나 요하는지 네. 그런 진단서 같은 자료들이 직접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촬영을 했다든가 얼마 네. 전에도 이슈가 됐었죠. 뭐 베트남 아내를 그렇죠. 폭행했던 그런 동영상 같은 것을 보면 명백하게 입증이 되겠지만 네. 이러한 증거들은 항상 소송을 염두에 두고 살진 않기 때문에 네. 사후에 일이 벌어져서 돌이켜보면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정황 증거를 이제 많이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내가 이런 폭행을 당해서 하소연했다라는 사실들, 주변 지인한테 내가 너무 힘들어. 네. 그런 지인이 언제경 누구로부터 네. 어떤 사실에서 내용을 들었습니다라는 네. 것도 확인서를 받으면 그것도 증거가 될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손톱 흉터 사진도 있고 그쵸. 옷도 찢어진 거 있으면 충분히 폭행이 있었다라는 점에 대한 뭐 간접 증거로는 작용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말씀해주신 내용 할 수 있는 걸 다 모아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혼은 당연히 하고요. 폭행을 일삼은 그 배우자를 또 다른 죄목으로 추가 고소할 수는 없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예, 왜냐면 이혼은 이제 네. 계약이라고 보니까 이제 그 이혼의 해소 이제 그거는 이혼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고 이제 그 민사상 문제잖아요. 예. 이제 막 내가 폭행을 맞았다 해서 뭐 그걸 상해가 입었다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가지고 뭐 폭행죄나 아니면 상해죄나 아니면 뭐 폭행치상죄나 그런 것들로 이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은 당연히 네. 가능하다, 별도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혼과 별개로 또 다시 네. 고소를 할 수 있다. 민사상 문제고 이혼은 형사적인 네. 걸로 내가 어떤 신체에 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형사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는 것은 별도로 가능하다. 네, 그럼 뭐 손해배상도 다 받을 수 있겠고요. 손해배상은 여기서는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민사상으로 이제 그거는 예. 뭐 위자료나 이런 것들로 참작을 받으시는 게 되겠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는 좀 별개의 질문도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끔 보면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상대 배우자가 불법 체류자인 경우도 있던데요. 이럴 때는 이혼 소송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한국인하고 한국인이 결혼했을 때, 예. 국내에서 거주하다가 이혼할 때나 한국인과 외국인이 거주하다가 이혼했을 이혼할 때는 때. 똑같습니다. 불법 체류자라도요?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니까 이 예. 사람들이 해외로, 그러니까 자기 본국으로 추방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음. 있겠죠. 예. 원래 원칙대로 불법 체류를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절차는 똑같습니다. 뭐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네. 다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혼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렸고요. 해외에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이혼은 똑같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폭력 그동안 참으신 자료들 다 모으셔서 잘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